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6% 하락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초급에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3,56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동결이 되었고 11번 연속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갖다가 계속 동결로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화면에 이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 이 환율 수준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또 그 이전에 1997년도 그때쯤 우리 IMF 때, 요때가 굉장히 높았고 지금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위쪽은 하얀색은 달러라고 보면 되고 이 아래쪽으로는 우리 한국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 한국 돈을 좀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율이 좀 더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높은 환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 트럼프 같았으면은 이미 몇 번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잖아요. 일단 뭐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뭐 시장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내려가지고 또 환율까지 높여서 미국의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동기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이 환율 그리고 금리 이런 이야기보다는 AI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추이를 보면은 보세요. 지금 요 숫자도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엄청 나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또 그 이전에도 요때 2023년 4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AI 테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후에 계속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발표한 것도 시장의 예상치를 갖다가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괜찮고 또 액면 분할까지 해서 접근성까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이냐, 실적이 우리 한국 돈으로 보면은 요 정도 보면 됩니다. 한 1분기 보면 한 34조 원이라고 보면 돼요. 34조 벌었다 이 말이에요. 1분기 매출이 저 정도였다 이 말이 됩니다. 여튼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으니까 우리 SK하이닉스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SK하이닉스 이쪽에 부품 공급하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번 잠시 보면은 잠시 보세요. 이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나빴는데 매출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수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수익이라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매출입니다.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요겁니다. 71.92조 원. 앞서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한 35조 된다 그랬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요만하면 매출,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2배 정도 된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시가총액을 보십시오.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한 52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시총은 이게 달러로 돼가지고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한국 돈으로 바꾸니까 이게 단위가 너무 커서 이것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좀 물어봤죠. 봤더니 이렇대요. 이 돈을 계산하니까 3,192조라고 합니다.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가 1분기 35조, 삼성전자가 2배입니다. 71조가 넘으니까는요. 2배. 실적 이 정도 분기 매출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520조 정도 되는데 이건 한 6배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보다 엔디비아가 이만큼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사람들이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너도 나도 살려고 하고 또 앞으로 뭐 실적 전망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제 시가총액이 6분의 1밖에 안 된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게 그냥 거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쪽으로 지금 많은 기대치가 몰리면서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전 시황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인공지능 관련해서 거품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 또 그리고 뭐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거 오전 시황 가치투자연구원에서 했던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뭐 삼성전자도 뭐 각 기업들마다 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엔비디아보다 삼성전자 매출을 2배나 높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지금 AI 쪽으로 거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거품이 계속 몰린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빵 터지겠죠. 저거는 뭡니까? 물론 실적도 계속 하는 거 있지만은 그 실적에 비해서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배면 삼성전자 이게 2배면 뭐 삼성전자도 물론 거품이 좀 끼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기대치가 끼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실적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나 과대하게 지금 평가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지금 거품이 쌓이고 있고 거품이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빵 터진다. 근데 그때 터지는 거품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것들 카페에서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매집한 종목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많이 매집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도 괜찮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기를 반도체나 이 운수장비 쪽은 2022년부터 세력들이 작업을 시작했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계속 지금 뭐 금액 세력들이 보유한 돈에 비해서 다른 업종 매집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수 관련 쪽도 다른 쪽도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이런 거 빼고요. 우리는 이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기관들이 오늘 뭐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 5개밖에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좀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뭐 현금 흐름만 괜찮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SM 같은 경우는 참 어중간하죠.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하고, 이거는 뭐 아예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한솔제재 같은 경우도 뭐 한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그 조정이 크지 않았다. 그죠? 브레이크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눌러 앉아야 되는데 이게 별로 깊지 않았어요. 여튼 뭐 이때 매수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죠.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도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관련해서 AI 거품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삼성전자와 비교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잠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마련이고 지금은 자꾸 칩을 만드는 그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뭐 그래픽 카드를 사가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를 이게 엔비디아라 하면 이 엔비디아 제품을 어딘가에 사서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서 가겠다고 하면은 그냥 뭐 심심해서 궁금해서 사가는 건 아니고 그럼 이런 각 기업들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걸 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금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이쪽은 지금 설비 투자가 되겠죠. 이쪽 입장에서 사는 건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쪽 실적으로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과정의 기대와 뭐 실망과 뭐 이런 것들 앞에서 정리를 해 드렸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굳이 이거 따라가지 않아도 이쪽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건 뭐냐? 이 중간은 그렇잖아요. 이 전기가 요즘 전선주 괜찮잖아요. 전선주가 괜찮은 것은 우리가 그 뭐 농산물이나 뭐 상품을 갖다가 생산을 하면 소비자까지 전달되기 전까지 유통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이 빨간색 이게 요게 전기로 치면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고 소비하는 것이고 그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전선입니다. 전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얘의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